여러분, 평소에 감 좋아하시죠? 그런데 감을 먹고 나서 속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드시는 그 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응급실로 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떫은 감은 변비를 일으킨다. 홍시는 당뇨에 치명적이다. 빈속에 먹으면 위에 돌이 생긴다. 이런 무서운 말들 때문에 감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감을 잘못 먹으면 위석증이나 장폐색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감을 매일 드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오히려 20년 넘은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눈까지 맑아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사실 감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감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 그리고 먹는 시간과 방법이었던 거죠.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음식 조합은 위장장애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나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감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 4가지, 그리고 감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치료 없이도 감 먹는 방법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변비, 당뇨, 고혈압, 눈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감이 우리 몸에 어디에 왜 좋은지입니다. 눈을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운동을 돕는 4가지 핵심 효능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둘째, 감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음식 중에 감과 만나면 독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겁니다. 고기, 유제품, 술, 특정 과일들이 감과 만났을 때 위 속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감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좋은 조합 4가지죠. 어떤 음식, 어떤 차와 함께 드시면 감의 효능이 배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넷째, 맛있는 감 고르는 법과 보관법입니다. 단감과 홍시를 제대로 고르고 오래 보관하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이 우리 몸에 주는 놀라운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감이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천연보약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감 하나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은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눈 건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밤에 운전하실 때 앞이 잘 안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의 주황색을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깔 속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바로 우리 눈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에 직접 작용합니다. 황반은 우리가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나이가 들면 이 황반이 손상되면서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노인성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감 속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파란빛을 차단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아시죠? 바로 그 파란빛이 황반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감을 먹으면 이 파란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어요.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발병률이 43%나 낮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제 환자 중에 박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세이신데 5년 전만 해도 신문을 읽으실 때 돋보기를 3개나 겹쳐 쓰셔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을 매일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다른 눈 건강 관리도 함께 하셨지만요. 1년 후에 오셨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돋보기 하나로도 신문을 읽으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야간 시력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감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감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E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눈의 망막에서 로돛신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로돛신은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생기는 겁니다. 60세가 넘으면 눈물 분비량도 줄어들고 각막도 건조해집니다. 감 속의 비타민 E는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아요.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무서운 병들이 모두 혈관 문제에서 시작되죠. 감 하나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 하나에 하루 필요량의 80%가 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요. 레몬보다 많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비타민C는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생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니에요. 세 겹이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가운데 층이 바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지게 되죠. 특히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눈에 핏발이 서거나 피부에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기 쉽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이명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0세이신데 조금만 부딪혀도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과일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말이죠. 제가 감을 포함해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멍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잇몸 출혈도 거의 사라졌고요. 비타민C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항산화 작용이에요.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키죠. 특히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이에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감 속의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혈관벽을 보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5%나 낮았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나오시죠?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이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시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가서 분해시키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감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배출시킵니다. 마치 청소기처럼 혈액 속의 나쁜 지방을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감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2% 낮았습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8% 감소했고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 환자 중에 최동훈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세이신데 콜레스테롤 약을 5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LDL 수치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셨는데 말이죠. 제가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감을 매일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론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도 함께 드시게 했고요.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35로 떨어진 거예요. 총 콜레스테롤도 240에서 210으로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셨죠. 펙틴의 작용 원리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새로운 담즙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거죠.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60세가 넘으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집니다. 복부 근육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요. 변비가 단순히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변 속의 독소가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치질도 생기기 쉽고 복부 팽만감으로 식욕도 떨어집니다. 감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해서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딱딱한 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장이 게으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특히 홍시는 변비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홍시가 되면 탄닌이 수용성 형태로 변하면서 떫은 맛이 사라지고 펙틴 함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젤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장에서도 그대로 작용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김영자 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셨어요. 20년 된 변비가 홍시로 해결됐으니까요.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많아야 2개가 적당합니다. 감 속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감 속의 탄닌은 적당량 섭취하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설사를 먹게 하는 작용도 하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배탈이 났을 때 곶감을 드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이 우리 몸에 주는 4가지 놀라운 효능이었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정말 위험해요. 지금부터 절대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와 생선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응급실에서 본 위석증 환자의 80% 이상이 감을 고기나 생선과 함께 드신 경우였습니다. 왜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 속의 탄닌은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됩니다. 마치 우유에 레몬즙을 넣으면 몽글몽글 굳는 것처럼 말이죠. 고기와 생선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이게 위 속에서 탄닌과 만나면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문제는 이 덩어리가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 속에 계속 남아서 점점 더 커지고 딱딱해집니다. 처음엔 작은 알갱이였던 게 며칠 지나면 콩알만 해지고 일주일 지나면 달걀만 해지기도 해요.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신 70세 박상철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갈비찜을 드시고 후식으로 단감을 2개나 드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웠습니다. 소화제를 드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는 구토까지 시작됐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오셨죠.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 속에 호두만 한 위석이 2개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컸다면 수술을 해야 했을 거예요. 특히 회나 육회처럼 날것으로 먹는 단백질은 더 위험합니다. 익힌 단백질보다 탄닌과 더 강하게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회를 드시고 감을 디저트로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삼겹살 구워 드시고 디저트로 감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안 됩니다. 고기 기름이 위 속에 있는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소화가 더욱 느려지고 탄닌이 이벽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고기나 생선을 먹었으면 감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최소한 3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고기와 생선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드셔야 안전해요. 가능하면 4시간에서 5시간 후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치즈, 요거트, 생크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고 감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우유 속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감의 탄닌과 만나면 응고됩니다. 위 속에서 몽글몽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위 속에 남아서 불편함을 줍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68세이신데 매일 아침 우유에 시리얼을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에 감을 드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가스도 많이 찼어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봤더니 위 속에 작은 위석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다행히 약으로 녹일 수 있는 크기였지만 계속 그렇게 드셨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트는 발효유라서 산성이 강해요. 이 산성 환경에서 탄닌이 더 쉽게 응고됩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감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더 빨리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치즈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피자에 올라가는 모차렐라 치즈처럼 부드러운 치즈는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피자 드시고 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유제품을 드셨으면 감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우유나 요거트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유제품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드셔야 안전해요. 세 번째, 술입니다.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술과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술자리에서 감을 안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위벽을 자극합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약해진 위에 감에 탄닌이 들어가면 위벽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특히 공복에 술을 드시고 감을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탄닌이 알코올로 약해진 위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속쓰림, 복통, 구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철호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7세이신데 친구들과 소주를 드시면서 감을 안주로 드셨어요. 그날 밤부터 속이 쓰리고 아프더니 다음날 아침에는 피를 토하셨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오셔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이벽에 출혈이 있었어요.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알코올로 약해진 위벽에 탄닌이 강하게 자극을 준 거죠.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술과 감의 조합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감 속의 탄닌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알코올과 탄닌이 만나면 숙취가 더 심해집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 탄닌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다음날 두통이 더 심하고 속도 더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술을 드셨으면 감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최소한 다음날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고 위벽이 회복될 시간을 주셔야 해요. 네 번째, 고구마와 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가을에 고구마 먹고 감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조합입니다. 고구마와 밤은 전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이 전분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요. 여기에 감의 식이섬유까지 더해지면 가스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장에 가스가 많이 차면 복부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불편해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 방귀도 많이 나옵니다. 심하면 폭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정미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이신데 군고구마를 2개 드시고 단감을 2개 드셨어요. 그날 저녁부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진찰해 보니 장에 가스가 엄청나게 차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장이 가스로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약으로 가스를 빼낼 수 있었지만 정말 고생하셨죠. 특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있으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서 가스가 잘 빠지지 않거든요. 가스가 계속 쌓이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고구마나 밤을 드셨으면 감은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전분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난 후에 드셔야 안전해요. 자, 여기까지가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 4가지였습니다. 고기와 생선, 우유와 유제품, 술, 고구마와 밤.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감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좋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감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부작용은 줄여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감을 드실 때 물이나 차를 함께 마시면 감 속의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야 제대로 작용해요. 물 없이 감만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에서 딱딱하게 뭉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죠. 하지만 물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가 젤처럼 부드러워지면서 장을 편안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따뜻한 차가 좋습니다. 녹차, 보이차,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를 감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감이 위에서 빨리 소화되고 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한명순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3세이신데 감을 드시면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을 함께 드세요? 그런데 물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감을 드실 때 따뜻한 보이차를 함께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속도 편하고 변비도 개선됐다고요. 물은 감을 먹기 30분 전에 한 잔, 감을 먹은 후에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감을 먹는 중간중간에도 물을 조금씩 마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너무 찬물은 피하세요. 찬물은 위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샐러드와 단감, 그리고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이건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감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데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감의 당분 흡수를 늦춰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거죠.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를 감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은 감의 비타민 흡수도 도와줍니다. 제 환자 중에 박정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6세이신데 당뇨가 있으셨어요. 감을 좋아하시는데 혈당이 걱정되어서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점심 식사로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감 반 개와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감을 즐기실 수 있게 된 거죠. 샐러드는 양상추, 양배추, 오이,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로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하세요. 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샐러드 위에 올리고 견과류를 뿌려서 드시면 완벽한 건강식이 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감을 디저트로 드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공복에 감을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됩니다. 이 위산이 음식물과 섞여서 산성도가 낮아져요. 이때 감을 먹으면 탄닌이 위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섞이면서 부드럽게 소화되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에 감을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습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추가 혈당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제 환자 중에 최영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세이신데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감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공복에 드시다가 혈당이 200 넘게 올라가셨어요. 제가 식사 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감을 반 개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드시고 혈당을 체크해 보니 식후 혈당이 150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감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된 거죠. 식사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 감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효과적인 조합이에요. 감을 드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걷기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감 속의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걷기 운동까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돼요. 변비 해소에 정말 좋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세이신데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홍시를 드셔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감 드시고 뭐 하세요? 그냥 앉아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홍시를 드시고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거나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어요. 변비가 확실히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너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걸으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으면 더 좋아요. 배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하면서 걸으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감을 드시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특히 위 속에 감이 오래 머물면서 탄닌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속쓰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감 드시고 나서는 꼭 가볍게 움직이세요. 자, 여기까지가 감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좋은 조합 4가지였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 샐러드와 견과류, 식사 후 적절한 타이밍, 가벼운 산책.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감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는 감을 고르는 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신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먼저 단감 고르는 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감이 정말 많이 쌓여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색깔, 무게, 탄력입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주황색이 진하고 선명한 게 좋습니다. 너무 연한 주황색은 덜 익은 거예요.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도 적습니다. 반대로 너무 진한 갈색이 도는 건 너무 익었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꼭지 부분도 확인하세요. 꼭지가 싱싱하고 녹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꼭지가 마르고 갈색으로 변했다면 수확한 지 오래된 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무게를 느껴보세요. 크기에 비해 묵직한 감이 좋습니다. 물기가 많고 과육이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들어봤을 때 가벼운 감은 수분이 빠져서 속이 스카스카할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감 두 개를 손에 들어보세요. 더 무거운 쪽이 당도도 높고 영양소도 많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식감도 좋고요. 셋째, 탄력을 확인하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무르면 너무 익었거나 상한 거예요. 살짝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게 가장 좋습니다. 눌렀을 때 쏙 들어가는 감은 피하세요. 이미 과숙했거나 내부가 물러진 겁니다. 집에 가져가도 금방 무르고 맛도 떨어집니다. 표면도 잘 살펴보세요. 흠집이나 멍든 자국이 없는 게 좋습니다. 작은 흠집도 그 부분부터 빨리 상하기 시작해요.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감을 고르세요. 단감 중에서도 부유감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에요. 크기가 크고 단단하며 단맛이 강합니다. 저장성도 좋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차량감이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건 부유감보다 작지만 당도가 더 높습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좋아요. 하지만 저장성이 떨어져서 빨리 드셔야 합니다. 홍시용 감을 고르실 때는 조금 다릅니다. 홍시는 완전히 익어서 물렁해진 감이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감을 사서 집에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홍시용으로 쓸 감은 단감보다 크기가 크고 동그란 걸 고르세요. 둥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홍시가 됐을 때 과육이 더 많고 부드럽습니다. 색깔은 주황색보다 약간 노란빛이 도는 게 좋아요. 집에 가져와서 상온에 사흘에서 나흘 정도 두시면 자연스럽게 홍시가 됩니다.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사과와 바나나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을 빨리 익게 만듭니다. 이틀이면 충분히 익습니다. 감을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말랑말랑해지면 홍시가 된 겁니다. 이때 바로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홍시를 너무 오래 두면 과숙해서 터질 수 있어요. 특히 따뜻한 곳에 두시면 금방 익어버립니다. 홍시가 됐다 싶으면 바로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무르고 상하기 쉬워요. 먼저 단감 냉장 보관법입니다. 단감을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장고에 넣으셔야 해요. 상온에 두면 일주일도 안 돼서 무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으면 한 달 이상도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꼭지 부분입니다. 감은 꼭지 부분부터 수분이 빠집니다. 꼭지가 마르면 감 전체가 빨리 무르고 맛도 떨어져요. 그래서 꼭지 수분을 유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키친타월을 물에 적셔서 꼭지 부분에 대주세요. 그 다음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키친타월이 마르면 다시 적셔 주셔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확인하세요. 이렇게 보관하면 감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수분도 빠지지 않고 단단한 식감도 그대로예요. 한 달 후에 꺼내 드셔도 처음처럼 아삭아삭합니다. 제 환자 중에 윤미화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이신데 감을 박스로 사셨어요. 그런데 보관을 잘못해서 일주일 만에 절반이 무르고 상했다고 하셨어요. 아까운 돈이 날아간 거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해에는 감을 2박스 사셔도 석 달 동안 신선하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가족들과 나눠 드시면서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냉장고에 공간이 없으시면 베란다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온이 너무 낮으면 감이 얼 수 있어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신문지로 덮어두시면 좋습니다. 홍시 보관법은 조금 다릅니다. 홍시는 이미 물렁해진 상태라서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상온에 두시면 하루만 지나도 터지거나 발효될 수 있습니다. 홍시는 하나씩 랩으로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서로 닿으면 무른 부분이 눌려서 상할 수 있거든요. 랩으로 감싸면 냉장고 냄새도 안 배고 수분도 유지됩니다. 냉장 보관한 홍시는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 이상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동하세요. 홍시를 냉동하면 샤베트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홍시를 랩으로 싼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먹을 때는 조금 녹여서 반쯤 얼은 상태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디저트로 드시기에 딱 좋아요. 냉동 홍시는 석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홍시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해 두시면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 있어요. 단감도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감은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냉동하세요. 나중에 스무디 만들 때 넣거나 요거트 토핑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냉동 단감은 반쯤 녹여서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 달콤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간식으로 드시면 시원하고 건강해요. 곶감 보관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은 수분이 적어서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곶감은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보관하실 거면 냉동하시는 게 좋아요. 곶감 표면에 하얀 가루가 생기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곰팡이가 아니라 감의 당분이 결정화된 겁니다.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 하얀 가루가 많을수록 단맛이 강한 곶감입니다. 하지만 하얀 가루가 아니라 푸른색이나 검은색 곰팡이가 생겼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만 떼어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위험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을 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은 껍질째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감을 물에 담가서 부드럽게 문질러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표면이 상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은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씻은 후에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금방 무르고 상합니다. 특히 냉장 보관하실 거면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게 필수예요. 감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감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 4가지는 고기와 생선, 우유와 유제품, 술, 고구마와 밤입니다. 이 조합들은 위석증 유발, 위염 악화, 복부 팽만감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반대로 꼭 감과 함께 드셔야 할 조합 4가지는 따뜻한 물이나 차, 샐러드와 견과류,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 타이밍 가벼운 산책입니다. 이 조합들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식사 후에 드시고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고 공복 섭취는 절대 피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감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감 먹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감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 혈관 건강,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